3, 2, 1. KO!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이의 사람 인생연구소 길이의 사람 랩 인생 강사 이지의 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바로 자 2주 안에 10분 맞짱 10분 시간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올린 것 중에서요 그 하나 정도 그 추가를 조금 하려고요. 제가 역사 비틀어 보기 1탄을 하면서 선조는 왜 백성을 버리고 튀었나 이거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래도 10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쫓기다 보니까 그 결론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보충을 좀 하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조가 임진왜란이 나고 그 의주로 도망을 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정론에는 어떻게 임금이란 자가 백성을 버리고 튈 수가 있어. 비겁한 놈. 자, 이렇게 우리 역사는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 비틀어 보기니까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이 성공적으로 어쨌든 잘 우리가 이긴 걸로 전쟁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그 살아남은 왕에 대해서 저씨 말이야 전쟁 때 도망간 저 비겁한 새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근데 그 시대로 돌아가서 선조의 생각대로 정말 본인이 한양 도성에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만약에 싸우다가 외적한테 붙잡히거나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 이후에도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쟁의 그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있죠? 뭐 3대 대첩, 그다음에 의병들의 활동, 그리고 명나라가 지원을 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순조롭게 일어나서 우리가 전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만 가지고 너무 과거를 추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비틀어 보기니까. 실제로 선조가 그렇게 도망을 가서 왕정 국가에서 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서의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이 그 도망간 왕이지만 그래도 왕이 있으니까 어떤 일종의 구심으로 그 전란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전투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할 때 벌어진 결과를 가지고 추론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이제 그때 그 당시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미 다 지나간 것들이니까 좀 더 이렇게 폭넓은 시각으로 생각 정도는 우리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으로 그 이야기에 대한 결말을 가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유시민, 심재철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자, 이거거든요. 자,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 1980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학생운동을 했던 두 사람의 논쟁인데요. 누가 맞냐 틀리냐의 논쟁인데, 자, 이 지금 일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천천히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 2주 안에 10분 맞짱입니다. 10분 동안 해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10분 만에 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냥 어떤 결론을, 어떤 과정 없이 결론을 탁 내려드리고, 저는 끝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시간에 쫓기니까. 자, 그러면 또 저는 또, 불가피한 여러 가지,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이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몇 회차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 제가 보았던 일, 하나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과거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직전에요. 그 선거에서,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뭐였죠? 한나라당이었나? 새누리당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상대편에 이제 유력한 후보가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표차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그때 방송국에서 했던 재미있는 어떤 그 뭐랄까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그 다음에 당시에 정동영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두 그 지지 세력 분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한테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을 갖고 갔고요.
정동영 후보의 지지자들한테는 이명박 후보의 공약을 갖고 갔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공약이 다 비슷할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보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한테나 간 게 아니고 열렬하게 지지하는 그 사람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가고 난 다음에 거꾸로 보여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 공약이 어떠십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은 막 역시 이명박이라고 이제 그러고요. 아, 공약 너무 마음에 든다고. 예, 정동영 지지자들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알려줬어요. 저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이 공약은 저 상대편 후보의 공약이거든요. 했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에이,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난 그냥 이명박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에이, 뭐 이런 거 아이고, 잘 모르겠고요. 나는 그냥, 정동영이 좋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좀 약간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지지자들이, 우리가 어떤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예, 그분들의 공약을 우리가 꼼꼼하게 다 보고 이렇게 물론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좋아하는 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많겠죠. 네, 그래서 좀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떻게 또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웃긴 얘기를 하는 거죠. 웃기잖아요. 그죠? 그냥 안 본다는 거잖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걸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아무튼 그랬다. 근데 그때가 지금 벌써 세월이 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과연 안 그럴까? 라는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유시민, 심재철, 유시민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제가 이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서론을 조금 드리는 건데, 과거로 조금 거슬러 가봐야 돼요. 과거로.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때를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노무현 후보를, 찍어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냥 저는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삼김 시대가 청산이 되는 타이밍이었고요.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으로 하던, 그렇게 대표되던 삼김 시대가 청산되던 때였고, 그 다음에 군부 독재가 끝나던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건 물론 아니지만,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했지만,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게 된 것에는 이제 우리도 권력형 지도자보다는 뭔가 서민적인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아? 라는 그 시대적 의식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일단은 경제 무능, 국정 실패, 자, 이런 걸로 탄핵의 위기까지 갔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쓸쓸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장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또 누굴 선택했나요? 우리 국민들은 물론 자 이게 진보냐, 진보냐, 보수냐, 자유한국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이건 빼고 일단은 그때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경제가 우선이구나. 이명박 후보는 딴 건 몰라도 현대 어디서 그 기업을 크게 한 사람이니까 경제는 잘 알겠지. 이게 잘 들어먹혔어요, 그죠? 근데 해봤는데 별로였어요. 별로야. 자, 노무현하고 이명박이라는 새로운 인물들을 대통령을 만들어봤어요. 근데 또 별로야.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됐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회상 같은 거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그래도 그나마 박정희 때가 낫지 않았나? 전두환 때가 낫지 않았나?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정치 명문가 집안에서 계속 정치를 했던 사람이 좀 날래나 하는 의식이 좀 지배하지 않았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물러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또 다시 온 게 뭐였나요? 그래도 세상은 뭔가 저렇게 권력형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서민형 대통령이 난 것 같아로 다시 돌아온 거죠. 이렇게 민심이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시기마다
너무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너무 판단의 기준이 너무 그때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많이 변하는 경향이 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시민, 심재철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심재철, 유시민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이 말씀을 논할 건데 자, 지금 팩트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유시민 씨가 어떻게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뭐 심재철 씨가 그때 뭐 수사를 받을 때 기록들을 법정 진술문 다 갖고 와서 이제 언론에 다 보여줬고요. 이런 건 지금 팩트로 드러났어요. 이 팩트 체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시간까지는 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요거 생각해 보시고 다음 방송에 우리 만나자고요. 자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즉흥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프레임,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팩트를 보게 되면요. 그 팩트가 팩트로 보이지 않고 내 주관적인 생각이 더 강해져서 그 팩트를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뒤에 숨어있는 뭐 무한한 상상력이나 아니면 음의 X파일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방송 만나실 때까지는 일단은 내가 좌파다 우파다 내가 자유한국당이야 뭐 민주당이야 이런 생각을 가급적이면 좀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그때 1980년대에 저도 그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때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정도, 그 다음에 그때 시대는 어떠했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 다른 길들을 갔는데 각자 다른 길을 갔을 때에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생각만 조금 해보시고 다음 방송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유시민, 심재철 이 타이틀 보고 들어오셨을 건데 시원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2탄으로 뵐게요. 지금까지 인생 강사 이지환이었습니다. 네, 안녕.